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어떤 것은 왜 국보가 되고 어떤 것은 왜 보물이 되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어떤 거는 국보고 어떤 거는 보물이 됐을까? 좀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었는데 어, 찾아보니까 좀 그 이유를 알기도 하겠더라고요. 우선 우리나라 국보 1호, 국보 1호는 무엇이 있죠? 네,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바로 숭례문입니다. 그래서 남대문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숭례문이 있고, 우리나라 그럼 보물 1호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형인지문, 바로 동대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대문 중에 남대문, 바로 숭례문이 국보 1호가 됐고, 그리고 동대문, 바로 흥인지문은 보물 1호가 되었는데, 왜 같은 문인데 하나는 국보가 됐고, 하나는 왜 보물이 되었을까?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 소식지를 봤었는데, 거기에 뭐라 돼 있냐면은,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뭐 엄격히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는데,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보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작품이 바로 국보가 지정된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문화재가 다 보물이 되었는데, 그 보물 중에서도 특별해서 국가가 관리한 것을 이제 특별히 뛰어난, 도대체 이 기준점이 무엇일까? 국보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이 무엇일까 해서 또 문화재청 관련 문서를 좀 많이 봤어요. 문서를 좀 보니까 기준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국보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제작 연대가 오래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오래됐고 그 시대 표준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표준이란 것은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란 책이 유명한데 그 해리포터란 책이 초판일수록 더 유명하잖아요. 비싸지 값어치가 더 비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문화재일지라도 어떠한 특정한 문화재가 어떤 뭐 탑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국보로 어, 지칭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준점은 제작 기술이 특별하게 우수해서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그 네 번째는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유서가 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보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보물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총 4개의 사대문이 있었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숙정문, 북대문이 있고 동쪽에는 흥인지문, 그리고 남대문, 숭례문이 있고 서대문, 지금은 여기에 독립문이 있죠. 서대문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사대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럼 남대문, 숭례문이 우리나라 사대문 중에서 국보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아까 그 기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연대가 가장 빠릅니다. 숭례문을 건설하기 시작한 연대는 1395년, 태조 4년에 건설이 시작돼요. 그래서 다른 문들보다도 먼저 건설이 시작되었고 숭례문 양식 자체가 이제 사대문의 양식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이 된 거죠. 그리고 서울 현재 가장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사대문의 건설 표준점이 되었다, 기준이 되었다라고 해서 국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국보와 보물을 정했을까라고 했었는데 저도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점을 잘못 알고 있었냐면은 저도 어릴 때 이 국보와 보물을 정한 것은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문화재를 그냥 간단히 보기 위해서 뭐 정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국보와 보물은 일제 시대 때부터 정해졌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틀린 사실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틀렸다기엔 좀 그렇고 어,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국가 보물 언제부터 그렇게 정해졌냐면은 일제시대 때는 국가 보물의 기준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국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단지 보물 1호, 보물 2호, 보물 3호 이런 식으로 연번을 매겼는데 그 기준점이 뭐였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조선 총독부와의 가장 가까운 거리, 총독부와 가까울수록 보물 1호, 보물 2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물 1호가 무엇이었냐면은 총독부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문화재, 바로 숭례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숭례문의 보물 1호, 숭례 보물 2호가 동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보 1호와 2호가 일제시대 때부터 정해졌다? 이것은 틀리지만 뭐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이 총독부는 없어졌죠. 붕괴가 되었는데, 그래서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도 국보와 보물을 지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오늘날처럼 국보와 보물의 일련번호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은 그러면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보는 총 331개가 있고 보물은 20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물 중에서도 국보의 가치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국보가 되는 것이겠죠. 국보 지정에 대한 비판점을 알아볼게요. 국보 지정에 대한 비판점으로는 첫 번째는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가 일제 잔재이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국보 1호, 2호 정한 것은 일제시대 때 정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일제시대 때 좀 영향을 받아서 아마 광복 직후에 번호를 지정하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영향이 안 받을 수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모두가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인데 국보와 보물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솔직히 보물보다는 국보가 좀 더 중요해 보인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좀 비슷한데 일련번호를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을 상징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국보 1호보다는 국보 300호라고 하면은 뭔가 300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일련번을 정하지 않고 그냥 모두 뭐 보물, 이건 보물 이런 식으로 그냥 번호를 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국보, 보물, 뭐 1호, 2호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이고 아끼도록 해야죠.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 뭐지?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2008년이었죠. 숭례문이 이제 남대문이 불탔었는데 한 노인이 이 숭례문을 방화로 이제 불을 질렀었는데 저도 그때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우리의 국보 1호가 이렇게 불타다니 하면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손 다 화재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이제 복원이 되었는데 실제로 문화재가 되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마도 이 화재 때도 좀 문화재를 관리하고 국가가 좀 그런 화재로부터 아니면은 그렇게 문화재 훼손으로부터 좀 보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실제로 저도 역사 교육과를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역사 관련된 과다 보니까 답사를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답사를 다니다 보면은 어 저도 정확히 그 탑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국보 몇 회 탑을 갔었는데 이 국보 맞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정말 산 속에 조금 이렇게 허름한 산길 속에 있었던 국보였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맘만 먹으면은 뭐 진짜 부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훔쳐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국보 관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문화재 관리가 안 되는데 물론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한 벌써 10년 전의 일이라서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화재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도록 좀 그런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국가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거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문화재를 보러 갔을 때 정말 그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잘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문화재를 잘 지키면서 우리 역사와 전통을 조금 소중하게 여기고 후손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보와 보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래서 국보에 지정되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